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에비드넷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쪽 담당을 하고 있는 우현기라고 합니다. 고대 구로병원도 병원에 이제 EMR 데이터가 CDM으로 표준화가 되어서 저희 이제 피더넷에 연동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교육을 이제 제공해 드려서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조금 더 실습을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비디오는 굳이 안 켜도 될 것 같고 해서요. 화면만 그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화면만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에비드넷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2017년도부터 이 CDM 변환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40개 이상의 병원에 이제 EMR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난 한 5년 정도, 5, 6년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CDN 기반으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하실 수 있게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은 좀 연구 분석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CDM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CDM의 개론적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연구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틀라스 툴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아틀라스 툴을 통해서 설계한 어떤 통계 분석 설계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향해서 돌릴 때에는 또 피더넷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더넷을 작동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2시 이전에는 요 강의를 좀 끝내야 돼서요.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제가 좀 더 서둘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챙겨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개론 좀 말씀드리고, 용어 세트를 가장 처음 설계해야 되는데, 요 컨셉 셋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코호트를 정의하시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그리고 발생률 분석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존 분석 실습하는 부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DM은 뭐 커먼 데이터 모델의 이제 약자이고요. 각각 병원별로 이제 EMR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형태도 다르고 사용하시는 용어들도 다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다기관 분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통일된 그런 포맷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한데, 그렇게 이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CDM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CDM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그 국제 컨소시엄이 이제 오디세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오몹 CD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비드넷에서 변환을 한 CDM도 다 이제 오몹 CDM으로 되어 있고, 고대 구로병원의 CDM도 이 오몹 CDM의 형태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만든 뭐 센티넬 CDM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에서 만든 이제 피코르네 CDM 같은 다양한 형태의 CDM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오모 PDM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각 병원의 ABC 병원의 이제 EMR 데이터가 ETL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 병원의 EMR 데이터는 CDM으로 이제 변환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변환이 된 CDM 데이터는 요 각 병원의 원내망 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원내망 내에 존재를 하게 되고, 각 병원의 CDM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아틀라스라는 분석 툴이 각 병원별로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병원별로 CDM 서버와 아틀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분석 서버, 이렇게 두 개의 서버가 각 병원 원내망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사용자는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각 병원의 아틀라스에 접속을 하셔서 연구 설계를 하신 다음에 각 병원의 DB에 이 설계를 돌리시고 그 각 병원의 결과를 각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병원에 돌린 결과,
B병원에 돌린 결과, C병원에 돌린 결과, 각 병원별 결과를 이 피더넷 플랫폼에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 어그리게이트된 리절트를 이제 메타 분석하시는 형태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게 요 다기관 분산 연구망 플랫폼인 이 피더넷 플랫폼의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CDM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단지 아틀라스라는 분석 툴을 통해서 연구 설계, 뭐 코호트 설계라든지, 뭐 컨셉을 조회해 본다든지, 통계 분석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분석 설계 작업을 아틀라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설계 코드가 돌아간 결과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CDM 변환이라고 아까 ETL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단계로는 구조를 표준화시킵니다. 그 CDM 표준화라는 것은 일단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이 처방 관련된 그 정보들이 어느 병원은 통합 처방이라는 테이블 하나에 다 저장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병원은 이렇게 6개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이렇게 2개 테이블에 저장되는 병원도 있을 텐데요. 이런 각각 다른 테이블의 형태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통일된 형태의 테이블로 일단 구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합니다. 요거는 그 SQL 쿼리 기반으로 이제 요 테이블의 구조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용어를 표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코드로 그 용어를 이제 매핑을 해서 그 매핑된 결과가 CDM 테이블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어 표준화의 단계를 두 번째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CDM으로 표준화하는 단계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구조를 표준화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DM, 옴옵 CDM 테이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테이블인데요. 요거는 그 CDM이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 5.3 버전의 테이블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37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왼쪽에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 요 14개 테이블을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환자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펄슨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환자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 이게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환자가 진단받은 진단명에 대한 정보들은 이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고, 뭐 수술 처치 기록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시저 어커런스 테이블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랩 수치 같은 그런 정보들은 이제 메저먼트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문진 기록 같은 거는 옵저베이션 테이블에 제가 요 뒤쪽에서 한 뎁스만 더 디테일하게 요 각 테이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클리니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뭐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라든지 도즈 에라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이 이제 그 두 번째로 파생되는 테이블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용어 표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표준화된 용어에 관련된 보캐블러리 관련 테이블들이 이제 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캐블러리 테이블들은 사전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런 테이블들에 직접 접속해서 보실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관련된 테이블들도 12개의 테이블들이 CDM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표준화한다는 의미에서 그 용어 컨셉들을 이제 표준 코드들로 이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단명을 나타내는 컨디션 도메인 영역에서는 그 EMR 데이터 상에는 소스 코드로 뭐 KCD-A 코드라든지 이제 ICD-O3 코드들로 소스 코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그 미국에서 만든 이제 스노메드 시티라고 하는 용어 표준 체계를 따르는 그 코드들로 이 CDM에는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메드 시티 기반의 그 표준 코드들을 CDM에서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과 같은 경우에는 EMR에 이제 EDI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코드들이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이제 만든 Rx놈이라고 하는 약물 표준 체계의 용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x놈 체계를 따르는 코드들로 매핑이 된 코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처치 정보가 담겨 있는 이 프로시저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뭐 EMR의 EDI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코드들을 스노메드 시티 기반의 코드로 매핑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랩 수치나 그 환자의 기본 뭐 혈액 검사 수치 같은 것들
뭐 소변 검사 수치 같은 것들, 이런 검사 수치들이 담겨 있는 요 메저먼트 테이블에는 그냥 병원별로 로컬 코드들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이 로컬 코드들이 로잉크라고 하는 체계의 용어 체계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이 표준 코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메인의 영역들의 코드들도 다 이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스노메드 시티의 체계를 따르는 용어들로 이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코드들로 사용을 해주셔야지 CDM 연구를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CDM이라는 모델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모델이고, 이게 다국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그런 용어 체계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연구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요 약물의 표준 체계인 요 RX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요건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고, 이게 이제 UMLS라고 하는 시스템의 이제 일부로 만들어진 그 약물 관련된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소속의 NLM이라는 조직에서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용어 체계이고요. 그 약물들을 그 약물 코드가 담고 있는 그 정보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물의 성분명의 정보만 담고 있는 이런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를 시작으로 해서요. 조금 더 하위 단으로 가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그레디언트 성분명의 정보에 어떤 제형 정보가 포함된 정보들은 요 클리니컬 드러그 폼이라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브랜드 정보까지 더해지면은 이게 브랜디드 드러그 폼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정의가 또 될 수가 있고, 그 약물의 용량 정보, 그러니까 성분 정보와 용량 정보를 담고 있는 요 클리니컬 드러그 컴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연구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네임까지 들어간 게 이제 브랜디드 드러그 컴프 클래스가 되겠고, 용량 정보와 제형 정보 그리고 성분 정보가 다 담겨 있는 클래스가 이 클리니컬 드러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브랜디드 드러그는 이 클리니컬 드러그의 정보에 더하기 브랜드 네임까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클래스가 이 브랜디드 드러그 클래스인 거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 알맞는 클래스의 그 용어 코드들을 잘 선정을 해주셔서 연구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DM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컨셉들 같은 경우에는 요 용어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다 릴레이션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을 때에 요거에 보다 이제 상위 컨셉들이 이렇게 쭉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제 쭉 이제 릴레이션십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반대로 이제 더 디테일한 개념들, 디센던트 컨셉들까지도 다 이렇게 릴레이션십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용어 컨셉 관련해서도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그런 테이블들의 이런 용어 간의 릴레이션십들이 다 미리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연구 목적에 맞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범위에 적절한 컨셉을 잘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용어를 찾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아테나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용어를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 가보시면은 요 구글의 아테나 오디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 오디시에서 만든 요 아테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athena.odyssey.org 요 사이트에 가셔서 컨셉들을 좀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컨셉이 표준 컨셉인지를 이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콜레라 관련된 연구를 이제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요게 이제 KCD 코드로 A00.0인 코드인데 요게 이제 스탠다드 코드로 뭘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요 아테나에 들어가셔서 요 A00.0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릴레이션 정보가 나타나는 메뉴가 뜰 거고요. 요 릴레이션 정보에 non standard to standard map이라고 하는 요 항목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A00.0이라고 하는 것은 요 컨셉 아이디가
198677이라고 하는 요 오목 컨셉 아이디를 이제 스탠다드로 하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셉 아이디 198677을 실제로 CDM 연구하실 때는 요 컨셉을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디시에서, 요 아테나 사이트에서 이렇게 용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실제 요 용어의 하이어라키 구조를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A라고 하는 컨셉을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이어라키를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상위단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컨셉들이 이런 복잡한 하이어라키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하위에도 이렇게 네 개의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들이 릴레이션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이제 의미하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헷갈리실 만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다고 할 때에 요 컨셉이 이제 스탠다드 컨셉을 이제 CDM에서는 사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스탠다드 컨셉은 요 스탠다드 언더바 컨셉이라고 하는 요 컨셉의 정보 요소에 요 컨셉이 스탠다드라고 한다면 여기에 S라고 이제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넌 스탠다드라고 한다면 이게 N으로 이제 표기가 되겠고요. 요 스탠다드 컨셉을 따르는 이 atrial fibrillation 컨셉은 이제 스노메드 시티의 원천 용어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 코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캐블러리 아이디는 이 용어의 이제 원천 용어 시스템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 도메인은 이제 이 용어가 이제 진단명을 나타내는 이제 컨디션 도메인에 이 컨셉이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장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컨셉 아이디라는 정보하고 이 컨셉 코드라고 하는 정보일 텐데요. 이제 컨셉 아이디는 오모 CDM에서 이 컨셉을 정의하고 있는 표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DM을 연구하실 때는 이제 이 컨셉 아이디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컨셉 코드는 이 컨셉의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atrial fibrillation의 원천 용어 시스템은 스노메드 시티인 거고, 이 스노메드 시티의 용어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는 이 494360004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 코드는 스노메드 시티에서 이 컨셉이 부여받은 코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몹 CDM에서는 이 코드를 컨셉 아이디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이제 쭉 테이블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환자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펄슨 테이블들이 요런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변수명들이고요. 이 펄슨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뭐 성별을 나타내는 젠더 컨셉 아이디, 그리고 이 환자가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이런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환자가 이제 뭐 인종은 어떤지, 뭐 아시안인지, 뭐 아니면은 뭐 히스패닉인지, 아니면 뭐 에스니티 정보들, 이런 정보들도 이제 이런 펄슨 테이블들의 환자의 기본 정보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이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의 방문 유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이제 입원으로 내원을 한 환자인지, 아니면 외래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응급실로 방문을 했는지, 응급실로 방문했다가 이제 입원으로 방문을 하였는지, 이런 방문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코드들이 요 비짓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항목에 환자의 방문 유형의 코드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 일자도 이제 비짓 스타트 데이트에 이 환자가 몇 월 며칠에 이 병원에 방문을 하였는지, 그리고 입원을 한 환자라고 한다면 퇴원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제 비짓 엔드 데이트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방문 유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이 비짓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환자의 진단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이 컨디션 테이블입니다. 그 컨디션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이 환자가 부여하던 진단 코드가 스노메드시티 기반의 용어로 매핑이 되어 있는 그 컨셉 아이디가 이 컨디션 컨셉 아이디 컬럼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컨디션 컨셉 아이디에 그 컨셉이 들어가게 되고 이 진단을 받은 날짜가 컨디션 스타트 데이트에 이제 기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진단에 대한 정보들, 진단명 정보가 컨디션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약 처방 정보가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는 그 환자가 처방받은 약이 Rx놈 체계의 표준 코드들로 그 매핑이 된 약물 코드가 이 드러그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요 약물을 며칠에 처방을 받았는지 그 정보가 드러그 익스포저 스타트 데이트에 처방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일주일치를 처방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주일 뒤에 그 날짜 처방이 끝나는 날짜가 드러그 익스포저 엔드 데이트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처방한 그 처방 기간에 대한 정보가 이 데이즈 서플라이라고 하는 요 컬럼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7일치를 처방을 해주셨을 때에 총 약물을 그 처방 그 해주신 그 수량에 대한 정보가 요 퀀티티라고 하는 컬럼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 처방에 대한 정보가 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라는 게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실제 약물 관련된 연구를 하실 때에 이 환자가 투약 기록이 이 중간에 끊어졌어도 이 환자는 연속적으로 며칠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졌으면은 이 환자는 쭉 이 약을 처방받았다는 연속 처방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연속 처방을 받은 환자다라는 정보를 이제 연구에 사용을 해보고 싶으실 때에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실제로 CDM이 구축이 될 때에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 먼저 구축되고 그 다음 단계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실제로 이렇게 1차 투약, 죄송합니다. 1차 투약, 2차 투약, 3차 투약, 4차 투약 이렇게 4번의 투약 기록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는 이제 4개의 줄로 기입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는 그 이전 처방이 끝나는 날짜에서부터 다음 처방이 시작되는 날짜의 간격이 30일 이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에라로 묶어줘서 이 하나의 에라로 묶인 정보가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는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이 2개의 줄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는 이날 이 약을 처방받은 날짜로 시작을 해서 이 날짜에 에라가 끝난다라는 정보가 한 줄로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에라가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약 처방 간격이 35일, 30일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별도의 에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투약하고 4차 투약도 이 간격이 15일일 경우에는 이렇게 에라로 묶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에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이렇게 2줄로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졌으면 연속 처방으로 간주를 한 그 기록이 저장된 게 이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은 각각 약물 코드들이 조금 더 성분명 정보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용어의 컨셉들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아까 이제 제가 그 드러그 클래스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브랜디드 드러그에서부터 클리니컬 드러그 컴프 뭐 이런 여러 클래스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는 그런 여러 개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그 각각의 클래스의 정보들을 다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로 다 어그리게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는 성분명의 정보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성분명의 정보까지만 사용을 해주셔서 연구 분석을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디션 에라 테이블은 진단 정보가 30일 이내에 똑같은 진단 코드가 부여됐을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 환자는 같은 진단을 쭉 받았다라고 해서 그 진단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연결되는 게 그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된 게 이 컨디션 에라 테이블입니다. 네, 그리고 메저먼트 테이블에는 뭐 어떤 검사 결과라든지
뭐 활력 징후 정보들, 그다음에 이런 뭐 판독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표준화된 코드, 로잉크 체계를 따르는 표준 코드들로 이제 매핑이 된 정보들이 요 메저먼트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표준화된 코드들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검사를 이제 시행한 날짜가 이제 메저먼트 데이트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만약 그 정보가 만약에 뭐 혈압이다라는 수치형으로 결과가 떨어지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요 values number라고 하는 컬럼에 뭐 수축기 혈압이 130이었다라고 하는 130이라고 하는 수치가 요 values number라고 하는 컬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검사 결과가 어떤 파지티브나 네가티브 같은 그 범주형 결과로 떨어지는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 value as concept id에 파지티브를 나타내는 컨셉 아이디 혹은 이제 네가티브를 나타내는 컨셉 아이디들로 요 value as 컨셉 아이디는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메저먼트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된 게 요 메저먼트 테이블인 거고요. 실제로 이 CDM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메저먼트 테이블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뭐 심평원 데이터나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심평원 데이터에는 이제 병원에서 저장하고 있는 이런 그랩 수치들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 활용하시기 어려울 거고, 또 건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들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 사용하실 수가 없을 텐데, 이 병원의 이제 EMR 데이터의 요랩 수치들 같은 경우에도 요 CDM에서는 요 메저먼트 테이블들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처치에 대한 기록들이 요 프로시저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수술 처치들도 표준 코드들로 이제 매핑된 코드들이 요 프로시저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컨셉에 저장이 되게 되고, 수술 처치 날짜가 이 프로시저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처치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된 테이블이 이제 프로시저 어커런스 테이블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진 정보들도 이 옵저베이션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환자의 이제 과거력이라든지 가족력, 그다음에 뭐 음주 여부, 알러지 여부, 그다음에 흡연 여부, 이런 정보들이 이 옵저베이션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이제 사망 정보, 언제 사망을 했는지 그런 정보가 이제 데스 테이블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원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그 환자의 이제 사망 정보가 여기 이제 담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CDM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이제 연구 설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CDM의 기본적인 개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굉장히 압축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피더넷에 접속을 해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분석 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연구 설계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연구 설계를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릴 연구 주제는 그 라니티딘 이 퇴출됐었던 사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라니티딘 이 위장약이 그 NDMA라고 하는 그 발암 물질이 이제 검출되었다고 해서 FDA에서 퇴출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제 다 판매가 중지가 2019년도에 이제 되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제약사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라니티딘을 투약한 환자들이 라니티딘 말고 이제 다른 H2 블로커를 처방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진짜로 높았는지 이제 이런 주제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후향적인 데이터 연구를 하시고자 하는 니즈들이 요 당시에 요게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제로 제가 이제 실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연구 주제를 이제 구현해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컨셉 셋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컨셉 셋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코호트들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CDM 연구 그를 하시는 요 생태계 내에서 어떤 요 연구 분석에 쓰이는 요 하나의 집단을 그냥 얘네들은 이제 코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호트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겟 코호트, 라니티딘을 투약받은 군을 정의한 타겟 코호트를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컴페어레이터 코호트, 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H2 블러커들을 투약받은 군들을 이제 대조군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의 아웃컴으로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이제 아웃컴 코호트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TCO 세 개의 코호트를 이제 만들 거고요. 이 코호트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이 라니티딘이라는 하는 컨셉 셋, 그리고 라니티딘 제외한 다른 H2 블로커들 컨셉 셋, 그 다음에 암을 나타내는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라고 하는 이런 컨셉 셋, 그리고 코호트 설계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인클루전 크리테리어,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그 진단명에 대한 컨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 셋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호트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 코호트를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생존 분석을 이제 할 건데요. 생존 분석을 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한 기능에서 이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계 분석을 설계하는 부분까지 제가 실습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라니티딘 컨셉 셋, 뭐 아더 H2 블로커 컨셉 셋,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한 성분명으로 구성이 된 컨셉 셋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플레메토리 디소더 오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라니티딘 투약군을 정의를 할 때에 요 소화기 계통에 이제 염증 질환이 있어야지 요 그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 진단명에 대한 필터링을 한번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진단명에 대한 컨셉도 만들 거고, 요 애니캔서라고 하는 아웃컴 컨셉, 그래서 요런 컨셉들도 이제 연구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피더넷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보통 이제 뭐 실제로 실습까지 이제 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 교육용 계정을 이제 나눠드리고 실제 시연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꼭 이제 실습을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눈으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 따라와 보시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연구 설계를 하실 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 강의들을 한번 다시 보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피더넷에 접속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크롬 창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피더넷은 잘 접속이 되고요. 이 크롬 창에서 이렇게 feedernet.co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 feedernet 가장 처음 요런 랜딩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인인, 만약에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사인업을 통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교육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인을 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이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피더넷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각각 병원들의 리스트들이 이제 쭉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병원들이 쭉 이 피더넷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 연동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총 환자 수의 합이 요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환자가 이제 여러 병원에 또 방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복 환자들이 다 포함이 된 카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실제로 이 피더넷을 통해서 연구 수행이 됐었던 그 사례가 이제 몇 건이었는지 이런 건수들에 대한 정보들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이제 피더넷으로 연구 설계를 하실 때에는 요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 메뉴에 이제 들어가셔서 연구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 메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명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 튜토리얼 하고 1111 언더바 제 이니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명을 이제 하나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이 스터디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군, 비교군 이제 비교 연구를 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 소개에 간략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렇게 설계를 아니 그 소개를 적어 주시고서는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연구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연구 공간에 여러 개의 또 그 어널리시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폴더 트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폴더를 요 튜토리얼 1111이라고 하는 공간 하위에 이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탭을 이제 누르셔서 여기 뉴 어널리시스 여기에 제가 트라이얼 1 이렇게 요 어널리시스의 제목을 쓰고 세이브를 눌러서 이렇게 어널리시스 공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Connect to Atlas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셔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분석 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Connect to Atlas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아틀라스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픈 데이터베이스 1부터 이 4가 저희가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은 요 오픈 데이터베이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병원의 연구자분들께서는 접속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여기 이제 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그 계정이 갖고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여기 이제 쭉 뜨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 1에 커넥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원명이 나오고요. 실제로 요 오픈 데이터베이스 1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떠 있으실 거예요. 모든 연구자분들이 피더넷에 가입해 주시면은 이제 요거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요거는 안 뜰 겁니다. 요거는 교육용 계정으로만 뜰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속하신 그 병원의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아마 하나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떠 있고 이제 각 병원별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협약이 맺어진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소속되신 이제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들의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도 여기 쭉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요 커넥트 베이스를 누르시면은 그 다른 병원의 아틀라스에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거는 그냥 모든 연구자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히라에서 심평원에서 예전에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 각각 이제 연도별로 쪼개서 샘플 데이터를 이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NPS 데이터라고 해서 내셔널 파퓰레이션 샘플 데이터를 각 연도별로 쪼개서 연도별 한 140만 명 정도 규모의 데이터들을 이제 샘플 데이터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CDM으로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DM으로 변환한 그 NPS 데이터들이 여기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NPS 데이터를 실습용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NP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1년씩 끊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갖고 이제 어떤 연구를 하시거나 논문을 쓰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장기로 팔로우하는 연구를 진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습용으로 저희가 이제 좀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 1에 커넥트해서 제가 아까 들어가면 이제 요게 아틀라스 가장 첫 화면입니다. 아틀라스가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2.7.6 버전으로 이제 지금 들어왔고 요 2.7.6 버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에서 컨셉셋을 이제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컨셉셋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장 처음에 이 뉴 컨셉셋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컨셉셋 제목을 먼저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저희가 타겟으로 사용할 이제 라니티딘 그리고 뭐 제 이니셜을 하고 이렇게 컨셉셋을 하나를 제목을 쓰고 미리 저장을 해서 이렇게 컨셉셋 껍데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만든 다음에 이 화면에서 이 서치 버튼을 눌러서 가주시면 됩니다. 이 서치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라니티딘 이렇게 쓰고 이 라니티딘이 포함된 모든 컨셉들이 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고 요게 732페이지의 용어들이 이제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사용하실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필터를 좀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스탠다드 컨셉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탠다드 컨셉이라고 하는 필터를 한번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 이 중에서 뭐 약물 도메인, 드러그 도메인의 정보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도메인에서 필터를 걸어주실 수가 있고, 클래스가 저는 이제 성분명 기준으로 이 연구를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를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 이 인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필터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찾는 이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컨셉이 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컨셉을 찾으셨으면은 이 컨셉을 여기 요 카트 모양의 요 버튼이 있는데 요 카트 모양의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셔서 요게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제가 아까 컨셉셋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 안에 요 라니티딘 컨셉이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 컨셉들이 조회하면 이제 요런 정보들이 보이게 되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요게 아이디라고 하는 게 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약물에게 부여된 컨셉 아이디입니다. 요게 이제 CDM에서는 요 아이디, 컨셉 아이디 요거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요게 코드라고 하는 게 제가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요 코드라고 하는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코드는 요 Rx놈이라고 하는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 요 라니티딘 성분명을 나타내는 코드가 요 9143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Rx놈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 약물의 이제 클래스가 이제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C는 요 정보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컨셉이 몇 건이 있는지 레코드 카운트가 이제 83만 9천 건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DRC는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이 인그레디언트 라니티딘 컨셉의 하위에는 뭐 라니티딘의 특정 용량 정보를 담고 있는 컨셉도 있을 거고 특정 제형 정보를 담고 있는 컨셉도 있을 거고 브랜드 정보까지 담고 있는 컨셉들도 있을 거고 그런 하위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을 건데 그런 하위의 컨셉들의 카운트들까지 다 합산된 카운트가 이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는 이제 255만 건이 있다라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컨셉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게 주황색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화면에서 여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요 위에 버튼.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컨셉셋 요 껍데기에 이렇게 라니티딘 컨셉이 잘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컨셉에 하위 컨셉들, 디센던트 컨셉까지 다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디센던트라고 하는 요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디센던트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 컨셉의 하위 컨셉들까지 다 포함된 컨셉셋을 지금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계를 하시고 여기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초록 색깔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컨셉셋이 제가 하나 만들어진 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컨셉셋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다음 컨셉셋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여기 X 버튼을 이제 반드시 눌러 주셔서 이렇게 컨셉 리스트가 보이는 이 화면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라니티딘 컨셉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제 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H2 블로커들 컨셉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New 컨셉셋이라고 하는 이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컴패레이터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other h2 블로커스 하고 이제 제 이니셜 이렇게 이제 요 컨셉셋의 이름을 저장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여기에서 서치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실제 용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H2 블로커 약물들이 이제 티딘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제가 티딘 이렇게 검색을 해서 티딘이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된 모든 컨셉들을 다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컨셉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또 걸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컨셉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 클릭을 해주고 이것도 이제 약물 도메인 그리고 이 클래스 쪽에서 쭉 내려보셔서 여기 인그레디언트 클래스 요걸 이제 필터링을 딱 넣어주시면은 요 성분명에 티딘이 포함된 이제 약물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시메티딘을 포함시키겠고 파모티딘
포함시키고 니자티딘 포함시키고 라프티딘 포함시키고 록사티딘 포함시켜서 이렇게 5개의 성분명의 약물들을 저희 대조군의 컨셉셋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컨셉셋 제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컨셉셋 안에 이렇게 선택한 5개의 컨셉들이 들어오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위 컨셉들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디센던트 쪽에 이 위쪽 버튼 이거 하나를 딱 누르면 이렇게 디센던트 컨셉들까지 이제 다 저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대조군의 약물들도 컨셉셋으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구축하시다가 어쩐 특정 약물 컨셉은 제외를 하시고 싶은 경우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메티딘 약물에 주사제는 다 제외를 하고 싶다. 저는 경구용 제제만 이 연구에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기에 보시면 요 컨셉셋에 익스클루드를 쓰실 수가 있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요 시메티딘이라고 하는 요 약물 요걸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요 약물들의 정보, 요 약물 컨셉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시메티딘의 요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탭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요 시메티딘 컨셉이 현재 이렇게 커런트 컨셉이 있으면 요 컨셉의 상위에 페어런트 단으로 이제 요런 컨셉이 릴레이션을 갖추고 있고 또 하위의 칠드런으로는 이제 요런 컨셉들이 쭉 있다라는 하위 컨셉들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하위 컨셉들 중에서 시메티딘 인젝터블 솔루션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나타내는 용어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요 컨셉을 요 쿼트 버튼을 눌러서 일단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요. 다시 아까 만들었던 요 컨셉셋 요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시메티딘 인젝터블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 요 컨셉을 익스클루드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요걸 익스클루드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컨셉 역시도 하위에 굉장히 여러 개의 컨셉들이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하위의 컨셉들까지 다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디센던트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시메티딘 성분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를 시킨 이런 컨셉셋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클루드 조건은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익스클루드 기능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거 이제 다시 제외하고 싶으시면 이쪽에 가셔서 여기 시메티딘 인젝터블 솔루션 다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저장 버튼 눌러서 요 대조군 컨셉셋은 요렇게까지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맵트는 굳이 이제 많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텐데 요 지금 컨셉과 동등한 레벨의 다른 컨셉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그 난스탠다드 컨셉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 컨셉 같이 스탠다드 컨셉이 아닌 컨셉들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맵드는 저희가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C의 컨셉 셋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마지막 시연으로 이제 아웃컴 컨셉, 텐서 컨셉 만드는 것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뉴 컨셉 셋 눌러주시고 이제 아웃컴, 애니 캔서 저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용어를 암 컨셉셋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이렇게 컨셉셋 껍데기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치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되고 캔서라고 검색하면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컨셉이 바로 안 나옵니다. 이 스노메드 시티 용어 체계에서는 이 캔서라고 하는 게 이제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그넌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쭉 이제 여러 개의 용어들이 나오고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스탠다드 컨셉 이 스탠다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 이제 요거는 진단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컨디션 도메인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사용할 수 있는 게 뜨고요. 여기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라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요 컨셉이 이제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요 카트 버튼 해주셔서 컨셉셋 안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오른쪽 하위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요 용어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요게 이제 스탠다드 컨셉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난 스탠다드 컨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컨셉을 선택하고 요 컨셉명 다시 요거 눌러셔서 이렇게 컨셉셋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디센던트 컨셉까지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디센던트 클릭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요 아웃컴을 나타내는 컨셉셋까지 제가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